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나야. 나야. 시작할게요. 오늘 세실리아 달콤한 클래식에는 지난주에 이어 별을 해는 기타리스트 김진세 기타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3집 앨범 별 해는 밤 수록곡 중 2곡 들어봤었죠. 차이콥스키와 그리그의 음악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실황 연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3집 앨범 기념 연주회 언제인가요? 네. 총 2번이 기획이 돼 있는데요. 네. 10월 30일 부산 문화회관 체인버글에서 연주가 있을 예정이고요. 서울에서 예술의 전당 IBK 홀에서 11월 8일 이제 연주가 기획이 돼 있습니다.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3집 앨범 기념 콘서트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3달클 말머리 달고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앨범에서 단순히 어려웠던 이유는 네. 곡을 선정하고 그 곡을 연습하고 음. 그리고 그걸 녹음하고 보통의 과정은 이랬습니다. 1집과 2집은. 왜냐하면 클래식 기타 곡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추가적인 작업이 없었지만은 2집은 굉장히 볼륨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나 이 정도 해. 그리고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나야.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2집을 발매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한테 소중한 앨범 중에 하나이지만 네. 그 다음 앨범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싶고 어떤 느낌을 받고 이거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네. 2집 앨범은 나로 향했다면 3집 앨범은 타인을 네. 향한 앨범이었군요. 타인과 다른 문학과 뭔가 연결을 시키고 싶었어요. 이게 나로서 끝났다면은 이 3집 앨범은 그 누군가 아니면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생각과 추억과 이런 뭔가 의미들을 연결시키고 싶었고 또 이런 의미를 연결함으로써 공감을 찾고 싶었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주고 싶었고 그 제일 큰 목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더 소통을 하고 싶었던 3집 앨범 별에는 밤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먼저 바이스라는 작곡가의 작품을 준비하셨다고요. 이 작곡가는 저도 굉장히 생소한 작곡가인데요. 찾아보니까 바로크 시대 거의 바흐와 맞물린 시대를 살았던 작곡가인데 지난주에는 차이콥스키와 그리그 낭만의 기타였다면 오늘은 바로크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작곡가는 류트 연주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1연이 사실 류트에서 착안된 악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1연으로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현으로 편곡된 곡이에요. 류트 그렇군요. 음악을. 근데 사실은 이 곡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뭐 이 곡을 들었을 때도 저도 사실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곡이지만은 애초에 처음 선정했을 때 제가 선정한 곡은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이 곡을 그렇게 유념 있게 듣지도 않았고 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이스는 사실 그 류트 연주자의 대가이기도 했었고 그런 작품을 많이 썼던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금 웃긴 거는 이 네. 곡의 선정은 사실 저희 기획사 대표님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처음엔 하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의 이 시의 추억과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대표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 치기라도 해봐. 연습이라도 해봐. 대표님께서 아마도 추억이 네. 있으신 것 네, 같은데요. 굉장히 추억이 샘솟으신 곡인 것 같아요. 아.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곡을 쳐봤지만 처음에는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사실 이 곡은 5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3, 5악장만 저는 네. 연주를 합니다. 네. 근데 이 곡을 쭉 연주했을 때 마치 이제 영화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 그 영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늙은 노인으로 시작해서 아이로 이제 끝나는데 이제 이 프렐류드는 굉장히 느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중후하고 네. 분위기 있고 이 중간에 꾸랑트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젊어지는군요. 예, 젊은 날에 그런 바쁘고 그 열정이 있고 이런 게 느껴지고요. 마지막 지그는 긴데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순진하고 와. 마치 노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저도 치면서 만약에 이 곡을 치면서 내가 영상을 만든다거나 연상을 한다거나 장면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노인에서 아이로. 예. 그래서 마치 시간이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그 시대 젊은 날 그리고 아이가 아이였을 때 생각을 하나의 한 사람의 인생을 뭔가 나타내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군요. 별 하나의 추억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별 하나의 의미들과 이 곡을 맞추는 작업이 사실은 초창기 기획 때부터 수정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넣고 이 곡도 넣고 해보다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곡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편곡이 가능해서도 있고 그리고 의미가 부합해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추억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시켰고 사랑부터는 이 브람스의 개인적인 그런 이 곡에 대한 얽힌 그런 내용과 부합해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워낙 명곡이고
또 기타는 사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곡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타 한 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두 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왼손, 아무래도 오른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음역대가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편곡 작업은 브람스였어요. 그래서 6현은 당연히 안 음역대가 되고. 피아노로 한계성이 있으니까 피아노 그렇군요. 음역대가 맞지 않아서 와. 11원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키도 이제 제가 옮겼습니다. 원래는 원키가 있는데 이 11원에 맞게끔 제가 편곡을 하면서 키도 바꾸었고요. 그래서 편곡 작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기타에 어떻게 사운드를 이렇게 매력 있게 만들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음을 빼는 것도 있지만 음을 집어넣는 작업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곡 그대로 치면은 이제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요? 좀 비는 느낌도 들어요, 사운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채워 넣는 작업, 화음을 채워 네, 넣으셨군요. 그리고 빼는 작업, 이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피아노의 그런 느낌은 다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곡을 편곡하면서 나는 이거 편곡을 할 수 있고 기타는 할 수 있어, 여기가 아니라 이 시에서 나타내는 이 사랑의 느낌,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이제 사랑의 느낌, 브람스의 사랑의 느낌을 기타만의 사운드로 좋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은 목적성이 제일 컸었어요. 녹음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고, 사실 작업하면서 굉장히 많이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상했군요. 악화되는 그런. 앞서 녹음 전에 편곡한 이 악보를 잠시 보여주셨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리스트의 콘솔레이션 한 번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11원으로도 안 되는 음역 폭이, 저는 이제 좀 아쉽게도 편곡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 곡을 나중에 11원과 6현의 조합으로 두 대. 예, 기타 두 대로 뭔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사실 뭐 바흐부터 해서 베토벤, 뭐 슈만, 슈베르트, 정말 본인은 남의 곡들을 엄청 화려하게 변신을 시킨 편곡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사실 본인의 곡은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지만 얼핏 들으면 이렇게 좀 차분하고 느린 곡이라 기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리스트 편곡들은 연주하기에도 또 손을 대기에도 어렵다는 점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네요. 네. 네, 이어서는 이제 라모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을 작업하고 편곡하고 또 연습하면서 아무래도 윤동주의 별에는 밤, 이 시를 읽고 또 음악을 선곡하셨을 것 같은데, 워낙에 유명한 시였지만 이번 계기로 좀 다르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라모는 사실 피아니스트의 비킹그루 올라프센인 연주를 제가 맨 처음에 접했습니다. 유명해졌죠. 네. 이 곡을 저는 몰랐고 이 피아노 편곡된 곡을 들었을 때 원곡이 피아노 곡인 줄 알았어요. 그쵸.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원 제목도 그 아트 오브 아워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원 제목이 비킹그루가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제로 붙인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곡을 가제를 붙인 이유는 이 곡으로서 시작으로 앨범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11원이라는 악기를 시도한 최초의 뭔가 하나의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사실 편곡은 6현도 가능하긴 한데 네. 좀 더 풍성하게. 멋있고 풍성하고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담아드려서 들려드리기 위해서는 11원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편곡하기 이전에. 그렇군요. 와. 이 곡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 되게 그리움 이런 게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한 시작이 이 곡이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붙였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얘기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의 스토리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제 앨범으로. 본인만의 마음에. 네. 그래서 선정은 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물론 이게 하나의 재미의 요소죠. 연주자는 어떻게 이걸 선정했고 앨범에 어떤 의도로 담겼으며 근데 이거는 저는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개입이 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어떻게 네. 느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곡을 들으시면서 다른 주제가 떠올라도 상관이 없지만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이 시를 보시면서 본인만의 스토리가 채워진다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장면이 그려진다면 그걸로써 뭔가 의미를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곡이 이 앨범의 모체가 되는 시작이 되는 선정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사운드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고요. 어머니에 대한 연상이 굉장히 강렬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앨범을 들으시고 이 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이 채워진다면 제가 바랄 수 있는 거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3집 앨범 별에는 밤. 이 앨범 혹은 연주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채워나가십사 김진세 기타리스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2집 앨범의 제목은 레코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새달클 찾아주셨고 1년 반 만에 이렇게 3집 앨범을 들고 만나게 된 우리 김진세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더 성장하고 더 깊어졌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이제 앨범도 나오고 연주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10일 남았어요. 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기타를 치면서 그냥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기타를 쳤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연주 이외에 녹음도 하고 앨범도 발매를 하는 시점에서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꿈은 앨범을 많이 만들고 싶고요. 네. 제 음악과 제 생각을 담아서 뭔가 결과물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성과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통화로 맞아요. 제 얘기를 이제 했지만 물론 저의 이제 꿈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인데 이 앨범으로 지금 이 앨범보다 다음 앨범 이전의 앨범도 다 포함시켜서 뭔가 상을 받고 싶어요. 뭔가 그냥 뭐라 그럴까 저의 노력만 있지 않거든요. 저의 노력만 있지 않고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가 지금 얘기 못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하나가 이제 바꿔 싶사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네,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앨범을 계속해서 내고 싶다 하셨는데 네. 물론 너무 성급하지만 네. 다음 계획 혹은 4집 앨범 이런 구상도 조금 하셨는지 네. 궁금한데요. 이제 항상 기존의 현재 앨범을 구상하면서 다음 앨범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앨범도 사실은 요번 앨범의 이제 계기로 뭔가 정형적이지 않은 뭔가 다른 음악과 음. 다른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다른 내용을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나온 거는 이제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가요를 기타로 편곡하는 것도 있고요. 바 앨범도 있습니다. 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바 앨범도 기획이 돼 있는데 어떤 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 있죠. 결정이 안 됐지만은 아마 단순하게 뭔가 기획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의미와 그리고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아마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3집은 음. 여거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완성했는데 또 네. 얼마나 또 좋은 네. 다른 앨범이 나올지 기대도 되고 네. 사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노력이죠. 근데 굉장히 많이 누구보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2집이나 1집을 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안에 넣으니까 내 이야기를 뭔가 내 넣었죠. 이야기 그리고 저만의 도전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공연도 그렇고 이 발매 날에도 그렇고 뭔가 많이 조금 어깨가 좀 무겁지 않나. 무거우시군요. 네. 네. 10월 30일 부산 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개최되는 김진세 기타리스트 3집 앨범 기념 연주회 그리고 11월 8일 서울예술의 전당 IBK 홀에서 개최되는 연주회 두 공연 모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샵 2340으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죠. 새달클 말머리 달고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3집 앨범으로 돌아온 김진세 기타리스트와 별과 음악 또 그에 대한 이야기 실황 연주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2주 동안 감사했고요. 그럼 30일 공연 때 또 뵙겠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라모의 음악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달콤한 클래식 청취자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담아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8살 묵었을 때 내가 그랬는디. 난 여름이 싫지만 여름밤이 좋아. 아무것도 아닌 그 말이 듣기 좋아서 나는 내가 시인이 될라는가 속으로 생각했는디.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 부른다이.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너는 싫어했지. 엄마, 저쪽으로 가. 기왕이면 햇빛 있는 데로.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Als du 7 Jahre alt warst, sagst du mir, ich hasse den Sommer, die Sommerabende aber liebe ich. Keine weltbewegende Aussage, aber mich hat sie berührt und ich dachte, aus dir würde vielleicht irgendwann ein Dichter. Obwohl mich niemand hören kann, rufe ich dich leise. Dongho. Du mochtest es nicht, wenn die Sonne durch Blätter und Bäume verdeckt wurde. Mama, komm, wir gehen lieber dorthin, wo die Sonne scheint. Mama, dort gibt es mengenweise Blumen. Siehst du, da wo es hell ist? Warum gehst du dort, wo es dunkel ist? Komm hierher, zu den Blumen.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에 대해 생각했다. 결별과 애도는 생략했다. 부서지지 않았다고 믿으면 더 이상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거짓말을 그만둘 것, 눈을 뜨고 장막을 거들 것, 기억할 모든 죽음과 넋들에게 자신의 것을 포함해 초를 밝힐 것.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스라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흘러내리는 촛농은 희고 뜨겁다. 흰 심지의 불꽃에 자신의 몸을 서서히 밀어넣으며 초들이 낮아진다. 서서히 사라진다.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들을 건넬게.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게. 이 삶을 당신에게 건네어도 괜찮을지. Sie dachte an Toten, die unzureichend betraut worden waren. Jeglichen Abschied und alle Trauer hatte sie verdrängt. Sie hatte geglaubt, sie könne sich selbst vor Leid schützen, indem sie sich vormachte, nicht zerbrochen worden zu sein. Mit dem Lügen aufzuhören, ihre Augen zu öffnen und den Schleier wegzuziehen. Eine Kerze anzuzünden für all die Toten und die Seelen, an die sie sich erinnert, einschließlich ihrer selbst.
aber es wird kein Windhauch, nichts wird enthüllt. Das herabtropfende Kerzenwachs ist weiß und heiß. Millimeter um Millimeter von den weißen Flammen verzehrt, werden die Kerzen immer kürzer, bis sie ganz verschwunden sein werden. Ich werde dir nun weiße Dinge geben, weiße Dinge, die nicht beschmutzt wurden. Nur rein weiße Dinge will ich dir geben. Ich werde nie mehr hinterfragen, ob es richtig ist, dir dieses Leben zu geben. 오늘 밤도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했습니다. 끝곡으로는 필립 글라스 에튜드 5번 준비했고요. 별에는 밤 마지막 한 구절 나누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희는 김은경 루치아 PD, 김동진 기술감독 그리고 저 김유진 세실야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